안녕하세요. 박원규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존 스튜어트 밀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제목으로 10강을 하게 되었는데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신지요? 자유론의 저자다. 그죠? 또 조금 더 책을 읽으신 분들은 여성의 예속이라고 하는 19세기에 남성이 쓴 거의 그 고전적인 그 위치에 있는 여성 해방론, 페미니즘의 선구적 저작을 쓴 사람으로도 유명한데요. 어떤 특히 부모님들,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이 영재교육의 어떤 모델, 영재교육의 전형으로도 여러분들 기억에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영재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뭐 영재시겠습니다만은 이 존 스튜어트 밀이 뭐 어떤 그 연구에 의하면은 IQ가 182.5다 뭐 이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사실 존 스튜어트 밀은 19세기 사람이고 1806년에 태어나서 1813년에 죽었으니까 뭐 태어난 것만 해도 한 214년 전이고 죽은 것도 뭐 150년이 훨씬 지난 일인데 IQ라고 하는 거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생긴 거거든요. 1906년에 프랑스의 알프레드 빈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좀 개념이 요새는 또 EQ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뭐 개념들이 있습니다만은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3살 때 고대 그리스를 습득을 하고 8살 때 라틴어를 배워서 뭐 그 한 10살이 되기 전까지 서양의 특히 그리스 로마 고전들을 거의 완전히 체득을 한 또 5살 때부터는 이제 뭐 수학, 뭐 프랑스어 또 나중에 한 12살 때부터인가 또 독일어, 뭐 이태리어 이런 거의 뭐 유럽의 모든 의학 그리고 수학, 뭐 기하학, 자연과학 12살쯤 되게 되면 논리학, 13살부터는 뭐 정치학, 경제학, 뭐 이런 거의 한 3살부터 시작해서 10여 년 사이에 그때까지 이룩한 서양의 모든 어떤 그 학문, 예술, 문학, 이걸 다 섭렵한 천재 중에 천재로 소문이 나 있죠. 아마 여러분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한 2년 전에 2018년에 무슨 이슈노트인가 하는 그 유럽의 어떤 잡지에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인류 역사에 6명의 천재, 6명의 영재, 뭐 천재, 영재보다는 좀 천재가 훨씬 좀 높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아마 그 생각이 다르겠지만, 거기서 이제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 인류 역사상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은, 요한 볼프강 괴테라고 하는 독일의 문인 소설가죠. 여러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또 뭐, 파우스트다, 뭐, 다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은 사실 소설가, 시인일 뿐만 아니라, 뭐, 과학자였고, 뭐, 다방면에 그런 천재적인 역량을 보인 사람이고, 두 번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세 번째가 뉴턴이고 네 번째가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이 독일의 철학자, 수학자예요. 다섯 번째가 이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갈레이 갈레오. 뭐 지동설이라고 하는 유명한 지구는 뭐 둥글다는 종교적인 박해를 당한 사람인데 2018년 발표에서는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이 5등을 했습니다만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존 스튜어트 밀이 세상에서 머리가 제일 좋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그때는 19세기에는 IQ라는 개념도 없었고 그 사람이 IQ 검사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게 사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사람들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로 좀 이 지능이 발달되고 머리가 좋고 해서 이 학문이나 예술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이해력 또는 뭐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
그걸 뭐 꼭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 이 존 스튜어트 밀의 경우에 그런 어떤 천재의 전형, 영재의 전형, 뭐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렇게 영재가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느냐. 여러분, 이 존 스튜어트 밀 자서전이 재미있는 게 1장 제일 첫 페이지를 딱 펼치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니, 내가 이 자서전을 쓰는 이유는 나라는 인간이 지금까지 그 학교 교육 때문에 좀, 뭐라고 할까, 자기의 재능을 낭비한 많은 그 젊은이들, 많은 어린 사람들에게 과연 그게 필요하냐? 오히려 나처럼 이 아버지로부터 이 존 스튜어트 밀의 영재교육을 시킨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요새 뭐 유행하는 홈스쿨링으로 존 스튜어트 밀은 학교를 간 적이 전혀 없습니다. 학원도 물론 간 적이 없고,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이들이 한 20살이 되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학원에 보낸다고들 야단법석인데, 존 스튜어트 밀은 뭐 학원커녕 학교에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10여 년 이상 오로지 아버지한테 교육을 받았죠. 근데 이 존 스튜어트 밀의 아버지는 대단히 가난한 그냥 문필가였습니다. 뭐 신문에 뭐 원고를 투고를 해가지고 그 원고료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아주 가난한 문필가였죠. 그래서 이 문필 작업을 글을 쓰는 아버지는 이제 앉아서 글을 쓰고, 그 아들을 3살짜리 아들을 앉혀놓고서 둘이가 뭐 단칸방에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존 스튜어트 밀이 태어날 무렵에, 이게 1806년부터죠. 이 책을 한 권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영국령 인도의 역사라고 하는 6권으로 된, 거의 뭐 한 권이 한 500~600페이지 되는 옛날 19세기 영어책은요, 지금 영어책보다 더 활자가 작아요. 이거 보여드리면 좋은데, 진짜 한 이만큼 되는 방대한 책을 한 10몇 년 걸쳐서 씁니다. 책을 한 권 쓰는 10몇 년 자기 저작, 대표적인 저작이죠. 그 쓰는 과정과 아들을 교육시키는 과정이 같아요. 시기적으로. 근데 이 아들 어떻게 교육시켰느냐. 이 존 스튜어트 밀이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이 고대 라틴어나 이런 걸 줄줄줄 외우고 뭐 이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IQ가 182라고 하는 것, 182.5라고 하는 건 후세 사람들이 이야기고, 아버지에게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아이가 특출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존 스튜어트 밀 자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평범한 아이였다. 내가 천재가 된 것은 오로지 교육의 힘이다. 그것도 아버지 한 사람의 교육의 힘이다. 라고 자신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평범한 내가 나름으로 이런 어떤 일정한 지식의 수준에 이르렀다. 사람들이 말하는 영재 또는 천재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남기고 싶다. 그래서 학교에서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우리들의 잘못된 교육, 여러분 영국 이야기니까 한국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교육에 경고를 하고 싶다. 나는 아주 평범한 아이였고, 나는 뭐 특별한 재주도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남들보다도, 내가 나이 한 12살, 13살 때 보통 성인 남자가 30, 40대에 가질 정도의 지식을 가졌다고도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된 비밀을 내 이 자서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게 내가 자서전을 쓰는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천재적인 어떤 사상가가 될 수 있는. 자, 그 이야기를 좀 어떻게 아이를 가르쳤느냐. 3살짜리 아이에게 고대 그리스어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고대 그리스는 여러분 지금 그리스하고 다릅니다. 2500~600년 전에 고대 그리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등장했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텔레스를 비롯해서 아리스토파네스라든가 에스킬로스라든가 수많은
뭐 희비극 작가들, 시인들, 문필가들, 뭐 투키디데스 같은 역사가들, 뭐 철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서양 문화, 지금은 뭐 서양 문화만이 아니죠. 세계 문화의 기본이라고 하는 그 고대 그리스 고전들, 그 고전들의 세계가 이제 그야말로 이 고전의 어떤 제일 근본이 되는 것인데요. 이 아버지는 고대 그리스 문화를 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선 단어장을 만들어 줬습니다. 여러분 단어장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뭐 전부 스마트폰에 땅땅 두드리면 뭐 모든 의학사전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만 해도 사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단어장으로 뭐 영어나 독어나 뭐 이런 공부를 했거든요. 뭐 이제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요새 전부 스마트폰 가지고 외우겠죠. 기본적인 단어장, 그 고대 그리스의 기본 단어들을 이제 그 단어장을 만들어주고, 단어를 기본적인 단어가 뭐 꼭 숫자가 몇백 개 단어다라고 밝힐 수는 없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데 아주 기본적인 단어를 밝혀주고, 이 고대 그리스나 라틴어의 서양어에는 보통 이제 명사와 동사의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하는 그 원리, 명사와 동사의 변화 원리의 기본적인 요령만 알려주고는 바로 고대 그리스의 이 철학, 뭐 문학, 역사 이런 원전을 바로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야, 이게 가능하냐? 저도 사실 이게 가능할까? 뭐 제가 안 해봐서 저는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사실 저도 이 아이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는 그 존 스튜어트 밀의 그런 교육에 대해서 별로 흥미를 갖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해볼 기회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존 스튜어트 밀은 그게 가능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3살부터 시작해서 한 10서너 살까지 이제 기본적인 그런 고전교육을 시키는데,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한 1시간 정도 산책을 하면서 어제 네가 외우고 읽고 이해한 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직접 교육을 하는 시간은 하루에 1시간 정도였다고 합니다. 산책 시간에. 존 스튜어트 밀이 태어난 곳은요, 지금은 뭐 여러분, 존 스튜어트 밀은 런던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런던에서 산 사람인데, 영국에. 아마 여러분들 영국의 런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런던에 가면 런던의 제일 북쪽,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골이었죠. 가수원 있고 뭐 이런 시골이었는데, 지금은 그 북쪽에 이 킹스 크로스라고 하는, 왜 여러분 아마 런던에서 파리로 가시거나 파리에서 런던을 갈 때 유로스타를 타면 닿는 역이, 런던의 제일 북쪽에 있는 역이 킹스 크로스 스테이션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1806년 이 존 스튜어트 밀이 태어날 때는 그야말로 시골이었습니다. 시골이죠, 시골. 그 시골에 살면서 가난하니까 아들하고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한두 시간 산책을 하면서 아들에게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재교육, 존 스튜어트 밀 아버지의 영재교육의 핵심은 질문과 응답입니다. 질의응답입니다. 이거를 아버지는 소크라테스 메소드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붙잡고 온갖 걸 다 묻잖아요. 막 그 사람들이 그 질문 때문에 지쳐가지고 결국 이제 난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이제 응답하는 걸로 소크라테스는 지식의 근원을 찾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아버지가 선택한 방법이 소크라테스 메소드였습니다. 한두 시간 질문하는 것 외에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가 원전을 일단 뭘 하든, 난 몇 가지 한계는 줬습니다. 몇 가지 규제는 했습니다. 어떤 규제를 줬을까요? 첫째, 또래 아이들하고 놀지 마라.
또래 아이들이 너한테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그게 좀 아이로서는 좀 슬픈 일이었겠죠. 또래 아이들 읽지 마라. 시를 읽지 마라. 시는 마음의 낭비다. 마음의 왜곡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이 아버지의 어떤 철학, 아버지의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음악은 마음을 정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들어도 좋다. 그러나 아주 고전적인 음악만 들어라. 뭐 그런 식으로 어떤 대부분 감정적인 정서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 규제를 했습니다. 소설 읽지 마라. 뭐 그런 식으로 연극도 보지 마라. 그런 그보다도 훨씬 더 말하자면 이성적인 것, 논리적인 것, 합리적인 것, 이런 것에 아버지는 존 스튜어트 밀에게 어떤 교육의 기본으로, 학문의 기본으로 얘기를 했고, 특히 아버지가 중시한 이 교육의 기본은 논리학이었습니다. 이제 의학, 3살 때부터 고대 그리스어, 그리고 8살 때부터 라틴어. 여러분, 이 존 스튜어트 밀의 책은요, 자서전이라는 책은 제가 번역한 게 이게 한 300페이지, 본문이 한 300페이지는 되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3살 때부터 읽은 책부터 시작을 해서 죽을 때까지 읽은 책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지? 엄청난 양의 책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헌들에 대해서도 뭐 엄청난 책 목록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부분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를 배울 때 3살 때 그래도 좀 쉬운 책으로 처음 읽은 책이 이솝 우화예요. 여러분 아마 이솝 우화는 다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솝 우화 외에는 그 다음부터 이제 책 목록이 나오는데 대부분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소개도 번역 제대로 안 된 책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고대 그리스나 라틴어로 쓰여진 이 문헌들의 양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죠. 근데 그걸 이제 다 읽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읽는 어떤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뭐 그때 뭐 시험을 본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 독서 목록을 선택하는 것도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아들이 얘가 이제 기본 고대 고대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소양이 생기면서 아버지 서재에서 지가 스스로 선택해서 읽었다는 이야기인데, 특히 이제 논리학, 수학 이런 걸 강조를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영재교육이라고 하는 게 어떤 아이의 어떤 논리적 능력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지식의 양이 아니라 지식의 어떤 수단이라 그럴까요? 지식의 어떤 틀이라 그럴까요? 이거를 잘 짜주는 것이 영재교육의 어떤 기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별히 좋은, 머리가 좋은 아이에게 뭐 굉장히 특별한 뭐 어떤 교육공학적인 그런 기술을 통해서, 또는 뭐 훌륭한 교사들, 훌륭한 선생들, 뭐 영재교육의 뭐 방법론에 뭐 아주 귀신 같은 이런 분들이 뭐 이렇게 한다, 뭐 학원, 뭐 이런 거, 학교 뭐 이렇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이 아버지의 어떤 열정, 아버지 한 사람의 열정, 그리고 아이의 어떤 논리력, 어떤 이런 것을 키워주는, 끊임없이 그런 걸 통해서 스스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이런 것이 존 스튜어트 밀 영재교육의 비밀이라고 할까요? 이 영재교육과 관련되어 가지고 어머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교육에. 우리는 뭐 아버지가 워낙 우리나라 아버지들이 바쁘니까, 특히 30, 40대 아버지는 바쁘니까 주로 이제 아이들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겠습니까? 존 스튜어트 밀 자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어머니 얘기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어머니에 대해서는 좀 대단히 냉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예요. 사실 이 존 스튜어트 밀은, 어머니는
이 아버지가 한 33살쯤 되어서 결혼을 합니다. 어머니는 한 20대 초반이었고, 나이 차이가 꽤 되죠. 한 9살, 10살 차이가 되는데, 이 어머니가 거의 한 2년 터울로 9남매를 낳아요. 대부분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한 20세기 초반까지 그랬죠. 9남매, 10남매 있는 집들이 그렇게 귀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때도 영국은 이미 19세기 이제 초반이 되게 되면은 이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산업혁명 직후에 이제 이런 사회 변화의 과정 속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9남매를 근 20대, 30대에 걸쳐가지고 낳았던 어머니가 또 원고료로 먹고 사는 가난한 문필가 남편의 수입이 그렇게 윤택한 생활을 보장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어렵게 힘들게 아이들을 키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교육에 대해서는 신경을 별로 쓰지 못했고, 또 아버지는 그래도 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에든버러 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어머니는 그렇게 학력도 없고 해서 이 존 스튜어트 밀의 자서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무심합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엄마를 잘못 골랐다. 아버지의 불행한 결혼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거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반면에 아버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어떤 숭상이라고 할까요? 숭배라고 할까요? 물론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가면은 학자로서, 사상가로서 아버지에 대한 비판도 하긴 합니다만은 아버지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죠. 영재교육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부모의 어떤 비중의 차이라 할까, 이런 거는 우리가 이 자서전을 읽을 때 조금 이건 우리 동양 사람으로서는 특히 서양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어머니에 대한 정이야,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야 동서양을 가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서양에도 어머니에 대한 절절한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문학인들이나 예술가들이나 사상가들도 많이 있죠. 존 스튜어트 밀이 좀 특이합니다. 근데 이게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이 19세기의 영국의 아리스텔레스라고 불릴 정도였거든요. 우리는요, 지금 19세기 영국이라고 하는 시대는 영국 근대사에서 가장 찬란했던, 우리가 보통 영국을 대영제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얘기할 때 그 시대는 빅토리아 여왕 시대입니다. 19세기.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는 빅토리아 여왕으로 상징되는 대영제국, 세계를 지배한 대영제국 시대에 이 대영제국의 정신, 대영제국 지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존 스튜어트 밀이었다는 이야기죠. 이 존 스튜어트 밀이 여러분 대영제국을 무조건 찬양한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대영제국을 보다 건강하게 이끌기 위해 가지고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도 취했던 사람인데, 아무튼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어떤 자유주의, 민주주의 또는 어떤 경제 발전 또는 정신적인 의미에서의 합리주의, 또 생활 철학으로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공리주의, 이런 것은 다 19세기에 존 스튜어트 밀을 중심으로 해서 사상적으로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자유, 이 존 스튜어트 밀이 쓴 여러 수많은 책 중에 아직까지 고전으로서 중요하게 읽히고 있는 책이 자유론인데, 이 자유론은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성전, 바이블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책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나 나처나 그냥 자유를 빼면, 특히 분단 상황에 있는 우리로서는 이 자유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자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또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이야기한 자유는 무엇이냐,
근데 이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라는 사상의 이 뭐라고 할까? 핵심에 이르게 되는 출발이 영재교육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존 스튜어트 밀 자신은 꼭 그렇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어준 어떤 그 자유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어떤 자발성, 자율성. 그러니까 아이에게 강제로 뭔가 주입시키는 우리네 교육, 지금 우리네 교육의 또 큰 문제, 저 자신도 그런 경험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의 학교 교육이나 교육이라는 게 어떤 지식을 많이 양적으로 많이 주입시키는 이런 것에 아직까지도 치중하고 있는 교육이 아닌가.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이 19세기에 받은 교육,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교육을 통해서 자신이 이 개인의 자율성, 자발성, 주체성 이런 것을 아버지로부터 어린 시절에 키워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천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그것이 뭐 IQ가 182다 또는 뭐 세계적인 뭐 학자다 뭐 이렇게 그 어떤 업적이나 결과를 따져서 우리가 그것을 뭐 찬양한다거나 그것을 숭상한다거나 뭐 그것을 뭐 대단하다고 받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우리 자신들에게도 어떤 지혜를 주는가. 저는 충분히 적어도 우리가 뭐 우리 자신을 개발시키거나 또는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우리 사회가 보다 자유로운,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 의하면 보다 다양성이 인정되는, 보다 개성적인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개성 있는 사람들이 서로 충돌할 때 그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원리로서의 자유, 핵심,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빈부 갈등이라든가 뭐 이 사회 구조적인 측면의 모순을 많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시점에 19세기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세기 영국도 이제 이 막 산업화 이후에 17세기 말에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고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공업 사회로 바뀌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뭐 노동자 계층, 뭐 자본가 계층, 뭐 지주 계층, 뭐 귀족, 뭐 이런 전통 사회의 수많은 이 사회 계층들의 어떤 갈등, 또 산업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생겨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빈부 차이나 이런 걸로 인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가 겪은 산업화 과정을 우리는 좀 더 축약적으로, 압축적으로 그것을 경험을 했는데, 그만큼 더 고민도 많았는데, 아무튼 그런 고민들의 어떤 전례랄까, 어떤 앞의 경험을 영국을 통해서, 영국 19세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 그 19세기를 고민하면서 살아갔던 19세기의 가장 지적인 지성인의 대표적인 지성으로 꼽히는 존 스튜어트 밀이 뭘 생각했고, 뭘 고민했고, 뭘 추구했는지, 그것을 한번 이 자서전을 통해서 찾아보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